아무리 가설이어도 그렇지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코로나19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땡. 네, 이쪽 아시죠? 맞았어요. 모더땡이 활발히 지금 암 백신 연구를 하고 있고요. 모더땡 최고 책임자가 영국 가디언지에 빠르면 5년 안에 모든 종류 질병 분야에 대한 백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가 예를 들어 뭐 독감 바이러스다. 그러면 바이러스를 이렇게 몸에 살짝 예측해서 살짝 집어넣어서 네. 그래도 나중에 진짜 걸렸을 때 좀 대비가 돼 있으니까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원리가 백신의 원리 아닌가요? 약간 그 몽타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둑이 들면 털릴 텐데 미리 약한 비슷하게 생긴 도둑을 넣어가지고 몽타주를 보고 경찰들이 이제 몽타주만 보고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균이 들어오고 나니까 나중에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보자마자 이놈은 나쁜 놈이다 했고 때려잡아 버리니까 실제로 걸리지 않는다. 네. 그러면 암 백신도 암세포를 넣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약간 다른데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그 mRNA 백신인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래요. mRNA, M이 메신저란 뜻인데요. 이게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mRNA를 집어넣어주면 우리 몸이 mRNA를 통해서 스파이크 단백을 만들고 그럼 그 스파이크 단백을 우리 몸이 이거는 내 게 아닌데? 라고 인지해서 거기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고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려고 할 때 잠깐만 이건 내가 옛날에 봤던 건데 몽타주.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음으로써 코로나가 걸리지 않거나 또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하는 것이죠. 사실 그 작년 노벨 생리 및 의학상이 바로 이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들어갔거든요. 네. 커털린 커리커와 드루 와이스만이 받았는데요. 물론 이제 그 노벨상이라는 것이 작년에 특히 주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이 코로나 백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을 건데요. 네. 사실은 암 백신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 모더땡에서 바로 이 코로나 백신을 바로 빠르게 mRNA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다고도 하는데요. 보통의 백신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세균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면역계가 알아내는 어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를 면역계가 딱 반응을 해서 다음에 또 들어오면 몽타주, 다음에 또 들어오면은 얘를 바로 죽일 수 있는 건데요. mRNA 백신은 아예 이것만 알아볼 수 있는 부위만 따로 제작해서 넣는 거예요. 이 부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mRNA거든요. 그래서 굳이 세균을 통째로 넣을 필요 없이 이것만 만들 수 있는 mRNA를 넣어주면 들어간 mRNA가 이것만 탁 만들고 면역계가 반응을 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만한 세균이 들어왔을 때 걔를 바로 칠 수 있는 거죠. 보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발된 거기 때문에 아까 모더땡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방식이라면 모든 종류의 어떤 병원균을 다 대처할 수 있을 테니까 5년 내에 뭐 백신이 다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몽타주도 복잡하니까 문신 하나만. 그러니까 뭐 목에 해골 문신이 있다. 그것만 가지고 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mRNA는 심플하게. 문신만 딱 만드는 거죠. 문신만 딱 만들어서 해골 문신은 나쁜 놈이야. 사실 그거만 경제적으로. 알려주는. 그러면은 코로나 백신 맞는다고 우리 몸에 코로나 바이러스 넣는 것도 아닌데 왜 코로나 백신 맞고 나면 아픈 거예요? 일단 우리 몸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일단 밖의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일단 이거에 대응하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걸 이제 면역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코로나 백신의 mRNA 역시 우리 몸에 새로운 물질이 들어온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야? 그래서 미열, 몸살 같은 가벼운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 몽타주를 바로 넣어주면은 보고 좋아, 들어와 때려잡는 이게 기존의 어떤 그 백신이었으면은 이거는 몽타주를 직접 그리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럼 듣고서 이렇게 딱 그리다가 근데 이것조차도 그걸 하는 과정 자체가 힘들고 놀래는 거죠. 몽타주를 그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깜짝 놀라서 이제 미열이나 몸살이 딱 내 수준에 맞게 설명해 준다. 궤도가 친절해. 딱 나한테 딱 맞아 눈높이에 설명하는 야, 수준이. 고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오늘 가설이 2040년 전 국민 암 백신 맞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 암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정말 전 국민이 또 맞을 수 있을까요? 금액도 좀 걱정이 그렇죠. 되고 궁금하네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맞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백신을 거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었던 거는 코로나가 좀 전염병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코로나는 부자들도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백신을 맞게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암은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 이게 전염성이 높은 질환에 대한 백신은 내가 맞지 않고 내 주변 사람이 다 맞으면은 내가 안전해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을 다 맞추면은 부자들은 백신을 안 맞아도 이제 옮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내가 이걸 걸리느냐 마느냐 이게 전염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부자들이 뭐 약간 부자들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고민도 좀 있네요. 코로나 백신 개발 과정 보면 국가에서 미국에서 그 임상 시험하는데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대줬습니다. 사실은 백신 개발 과정에서 제일 힘든 게 대상자 찾아가지고 임상 시험하고 효과 확인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임상하고 또 이게 정말 어렵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산도 많이 대주고 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은 빠르게 나왔고 빨리 다 맞출 수 있었던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백신들은 그런 과정을 다 제약회사가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지금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어떻게 보면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암으로 그 생기는 피해,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나온다면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협상을 국가가 하고 상당히 많은 세금도 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 가장 중요한 저희 사망 원인 중에 하나잖아요. 이 양극화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미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폐해가 있을 수 있고 그건 당연히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 내지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라고 가는데 우리가 놀라운 증명을 하면서 계속 접하게 되는 지식이 미국 발이거나 아니면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미국 쪽에서 나온 지식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신기술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하는 일은 당연히 기업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주의 이전에 공동체가 공공성을 대표하는 어떤 기관이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우리는 훨씬 깊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하게도 기업이 해도 된다. 기업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좋은 거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하면서. 복지 차원으로 가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나눠줘야 된다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신약과 관련돼서는 고민할 지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을 하면 당연히 투자한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에서 전 국민에게 비교적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약이 개발됐을 때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일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공급가액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나라에 먼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사회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이 잘 안 돼가지고 좀 잘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백신이 진짜로 나오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결국 암이 완전히 정복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인간 사회는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보험회사가 다 망할 것 같아요. 보험회사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보험은 없어지겠죠? 근데 암은 우리 사망의 25%밖에 안 되니까 이유가 여전히 75%로 죽을 게 있잖아요.
뭐 지금 넌 죽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더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아직 그렇죠, 암정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암은 일부분이겠죠. 저는 치매 환자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사람이 오래 살면 암이 걸리거든요. 그 암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근데 안 죽잖아? 그럼 당연히 치매를 걸릴 수밖에 없어. 맞아요. 진짜 암이랑 치매 잡잖아? 그 다음엔 약간 한 인간 수명 300년으로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너무 걱정하실 거 없는 게요. 올해 10월 달에 네이처 에이징, 그러니까 네이처 자매지 하나인 이제 아주 유명한 잡지에 이제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이 논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가장 많이 사는 쪽 사람들의 이제 소위 생통계를 이용해서 미래에 그럼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 건가를 이제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예측한 건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기대 수명이 확 늘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기대 수명이 느는 속도가 현저히 감소해서 어머나. 그 예측에 의하면 지금 태어난 애들 중에 100세를 넘길 아이의 이제 그 분율이 여자의 경우에는 5%, 남자의 경우에는 한 1.8%밖에 안 될 거다라고 합니다. 지금 태어난 애들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 아닌데 나 100세 시대 살 거라고 그러던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현재의 통계는 저 한국 같은 경우도 72년 대비해서 2010년, 그러니까 40년 사이에 약 20세의 기대여명은 이제 태어날 때 앞으로 얼마나 살 건가를 표시한 건데요. 그게 20년 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그게 뭐 한 3-4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정도, 속도가 현격히 둔화됐고 이 얘기는 결국은 암을 정복하고 뭐 치매도 정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우리가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사람은 정해진 수명대로 사는 거다. 물론 좀 더 오래 살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환님 아까 보험에서 없어질 거 걱정하셨는데 여전히 잘 영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한 걱정을 하셨네요. 보험에서 걱정은 당신이 왜 하세요? 사회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수명이 길어지면 일단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세대 교체가 안 된다는 느낌을 받을 다 수가 있어요. 노인이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년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사실 소수죠. 그러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세대 교체는 안 되면서 우리가 계속 부양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꽤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맞아. 예전에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려고 수십 년을 기다렸어요. 왜? 엘리자베스 여왕이 결국 죽을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하면 왕세자의 지위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음모를 꾸미거나 나쁜 짓을 할 가능성도 사실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측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몸이 안 아파요. 그러면 마음을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그 사람들의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이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각박하게 살고 있고 경쟁이 심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얘기이지만 만약에 이게 길게 가고 그다음에 언제가 끝이 모르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권태 혹은 지루함 이런 데 대한 관심이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런 미래를 그린 그 책이 있잖아요. 그 걸리버 여행기에 저희가 언제나 소인국과 거인국만 기억하지만 그 다음에 걸리버가 가는 곳이 라퓨타라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그 병에는 걸리는데 죽지는 않는 그래서 모두가 다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은 그런 존재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18세기 소설이잖아요. 그때 벌써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이 이야기가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언제나 한 60, 70에는 다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에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우리 모두 100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미 우리에겐 있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시스템은 이미 벌써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을 때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모든 일을 할 때 얼만큼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방송을 찍을 때에도 이 방송이 2시간짜리인지 1시간 반짜리인지에 따라서 계획이 다 달라질 텐데 현재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60, 70세에 죽는다는 전제하에 몇 세까지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직업을 정하고 결혼을 하고 쭉 해서 언제 은퇴하고 다 짜여져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이 지난 4, 50년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네. 여전히 은퇴 시기랑 다 똑같이 기대 수명만 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대로 놔두고서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할 일이 없거나 벌써 우리도 당장 뭘 해야 하지 이런 고민도 있고 이미 벌써 젊은 세대가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문제고 현재도 우리가 쉽지 않아요. 현재도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는데 당장 은퇴하는 정년 시기를 몇 년 늦추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한가로운 얘기가 절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직업을 언제 결정해야 되고 직업을 한 번 갖는 게 맞는 건지 결혼을 그렇게 오래 하는 것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이런 얘기들을 네? 잠깐만요. 이거 참 너무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한 번 편집, 하는 편집. 것이 맞는 이거 평생 파뿌리가 될 때까지. 암을 정복하면은 오래 살면 좋은 거지 뭐 그냥 그런 것만 생각했지 이렇게 상상지 못한 사회적인 문제나 뭐 또 다른 질병에 맞닥뜨리거나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근본적으로 물리학 법칙은 우리가 죽음을 정복하기는 어렵다는 걸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해서 언제나 망가져가는 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다세포 생물이 탄생을 한 이후 다세포 생물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안고 태어난 존재라는 건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이제 막 밀고 하면은 지금 보지 못했던 이런 질병도 있었구나, 이런 종류의 변이도 가능하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이렇게도 죽는구나. 자꾸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뿐이지 결국은 생명이 가진 어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남은 마지막 그 가능성은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제 몸을 다 기계로 바꾸는 또는 이제 그 인공 장기를 끼우고 뭐 이런 종류의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근데 이제 그게 과연 인간인지는 또 논의해봐야겠죠.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인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갑자기 다음 100년 날 막 후에 끼고 나타나는 거야. 기계 독용한 이렇게 터미네이터야. 나 폐 300만 원짜리 했잖아. 이러면서 막 갈아 끼우고 막. 나는 그냥 죽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나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주어진 시간을 잘 사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